가을이 깊어가며 저녁에 지는 노을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한낮에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가을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화려한 색상으로 또 빛나거나 또 맑은 색으로 청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색이 바랜 흑백 사진처럼 회색빛으로 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붉게 물든 노을을 보고 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드려진 회색빛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청명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기쁜 마음보다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거친 시대의 생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화가 박수근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수근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왠지 색이 빠진 흑백 사진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칠고 두텁게 덧칠된 바탕에 검은색으로 두껍게 그려진 인물에게서 차분하다 못해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4.19와 5.16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 없는 서러움과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박수근, 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족산잔의 비극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마을들, 또한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허망함, 전쟁, 굵고 깊은 상처와 가난과 굶주림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박수근은 1914년에 강원도 양구군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독실한 부모님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박수근입니다. 어릴 적 다소 부유했던 그 박수근의 집은 그가 7살 때에 아버지 박형진은 광산 사업을 하다 실패하게 됩니다. 휴전으로 전쟁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 같았지만 남과 북이 나뉘고 또 정치적인 혼돈으로 좌와 우로 갈려진 국민들, 이러한 현대사의 격변기 속에서 박수근은 시대적인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작품 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파산으로 춘천으로 옮기게 되면서 가난한 박수근에게 드려진 아주 깊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박수근, 그는 종종 끼니를 잊지 못해서 참담한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박수근이 그림에 관심을 두고 후원했던 미시키라는 일본인이 평안남도 도청으로 정근하면서 박수근을 도청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러자 박수근은 춘천에 가족을 두고 평양에 홀로 머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작품 활동과 동료 작가들과 교류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의 기쁨, 그 기쁨도 잠시 김일성 정권이 세워지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박수근은 서울 창신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박수근은 전쟁으로 헤어졌던 가족을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죠. 하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박수근은 빈곤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 되었던 박수근에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박수근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화폭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박수근의 시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서민화가라는 말에 걸맞게 박수근은 서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작품 판잣집, 또 초가집, 또 우물가, 판잣촌, 그리고 마을 풍경, 이러한 작품들은 가난한 이들의 삶의 공간을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박수근의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기를 업은 소녀입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셨는지 동생을 업고 있는 소녀의 시선은 물끄러미 아래로 향하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수근의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품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인들이라든지 새 여인, 또 앉아있는 여인 등에 나타난 여인들은 가난한 삶에 지쳐 고달픈 모습을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박수근은 비가 오는 날 노상에서 우산을 받고 앉아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 3분이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과일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아주머니에게 몇 알, 또 두 번째 아주머니에게 몇 알, 그리고 마지막 아주머니에게 몇 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 아주머니에게 사지 왜 그렇게 여기저기 사느냐고 묻자 박수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아주머니에게만 사면 다른 아주머니들이 섭섭하잖아. 그는 큰 상점에서보다 노상에서 손수레나 광주리 장사에서 물건을 살 정도로 광주리 장사하는 여인들을 늘 불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박수근의 아들은 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서민이었고 마음까지도 서민이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은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깨를 두드려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면서 실제 내면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아픔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수근이 머물렀던 시선은 화려한 차림의 사람이나 안락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소박한 이들에게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어떤 공식으로도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박수근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생명의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